대략 100년 전, 당시 기준으로는 야하고 자극적이었지만 막상 입은 사람은 너무나도 불편한 패션이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유행한 탓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까지 했던 이 패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병과 저상 버스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패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사람들 옷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냐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치마의 폭이 말도 안 되게 좁죠? 그냥 겉으로 보기만 좁은 게 아니라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거나 아예 좁게 박음질을 해서 달리기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보폭을 조금도 키울 수 없이 종종 걸음으로만 걸어야 했던 이 치마의 이름은 호블스커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불편한 호블스커트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탄 첫 여성 승객이었던 이디스 버그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비행기에서 치마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이디스는 끈으로 치마를 발목에 묶었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도 줄을 풀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디스를 본 어느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가 호블스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패션 디자이너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호블스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로는 스스로를 패션의 왕이라고 칭했던 폴 푸아레가 있답니다. 호블스커트는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호블이란 말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말의 다리에 메어놓는 짧은 끈을 뜻하는데 사진만 보셔도 호블스커트가 어떤 식이었을지 감이 오죠? 호블스커트는 무릎 아래로 너무나 꼭 끼고 통이 좁아 심지어 지름이 30cm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입은 여성들은 뛰는 건 꿈도 못 꾸고 쫑쫑쫑쫑 걸어야만 했고 계단에 내려갈 때는 한 번에 한 칸씩 깡충깡충 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블스커트는 똑 떨어지는 선이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 여겼고 종종 걸음은 마치 일본의 게이샤 같아 이국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아예 치마 속에 이렇게 다리를 묶는 끈을 하기도 했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불편하죠? 실제로도 호블스커트는 너무나 위험해서 이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차와 마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를 건너려다 너무 느려서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자 치마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리고 달려서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물론 당시 기준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진흙 웅덩이를 폴짝 뛰어 건너려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거나 달려드는 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말에 치여 사망하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다 난간 너머로 떨어져 발버둥조차 치지 못하고 익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호블스커트는 천도 적게 들고 만들기도 쉬워서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공장들에선 호블스커트를 미친 듯이 찍어냈고 호블스커트는 몇 년 동안 계속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의 세련된 유행을 재빠르게 받아들인 부유한 계층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갓 상경한 아가씨까지도 모두 종종 걸음으로 걸어 다녔죠. 오죽하면 근무 시에는 호블스커트 금지를 규칙으로 내세운 가게나 공장도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이런 희한한 패션을 비웃었지만 그러면서도 호블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조그만 걸음을 걸을 때마다 눈을 떼지 못했죠. 언론 역시 호블스커트를 놀리고는 했는데 뉴욕타임스지에서는 호블스커트는 가장 최근에 생겨난 괴상한 여성 패션이다 라며 속도 제한 스커트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여성 참정권 운동인 서프러제트가 활발히 활동한 때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성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항의할 때 한쪽에서는 달리기조차 못하는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에서는 여자들이 왜 일본 인형처럼 걷고 싶은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자가 도지사 후보로 뛰고 싶다면 적어도 차를 타러 뛸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자리에 앉고 싶다면 적어도 전차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적어도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진 말아야 한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1912년 호블스커트가 유행한 지 2년이 지나자 전차에 올라타기 힘든 여성들이 너무 많아졌고 결국 전차 회사에서는 계단을 없애고 입구를 보도의 높이와 비슷하게 맞춘 호블스커트 전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저상버스의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시기 코카콜라사에서는 브랜드의 상징적 로고는 있지만
척 보면 착 알 수 있는 병이 없다며 병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상금을 두고 경쟁한 유리병 제조업자 중에는 루트 글라스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비밀리에 새로운 코카콜라 병을 만들어냈고 당시 유행이던 호블스커트와 닮았다 하여 호블스커트 병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막을 수 없었던 호블스커트의 유행은 1차 세계대전의 물결 앞에선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호블스커트 자체는 이후에도 살아남아 변화를 거쳤고 오늘날에는 펜슬 스커트나 슬릿 스커트 등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큰 보폭으로 걷기는 불편한 디자인으로 말이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유행이 현대 패션에도 남아있다니 신기하죠? 저상버스의 초기 버전을 불러온 호블스커트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